어둠이 짙게 깔린 수서역 지하철 터널. 영주는 고장난 전기톱을 움켜쥔 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뒤덮여 있지만 재윤을 향한 간절함은 눈빛 속에서도 더욱 강렬하게 빛납니다. 좀비들의 울음소리가 터널을 가득 메우고 발밑에는 끈적한 혈흔이 흥건합니다. 영주는 주변의 날카로운 파편들을 무기삼아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그녀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때 천장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내리고 영주는 피할 틈도 없이 그 아래에 깔리고 맙니다. 자, 영주를 구하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클릭 클릭. 한편 재윤과 일행들은 호텔을 빠져나와 수서행으로 향하다가 무너진 터널 입구를 보며 절망에 빠집니다. 재윤은 영주의 이름을 외치며 무너진 잔해를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하고 일행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를 돕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터널 안으로 통하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재윤은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듭니다. 터널 안은 먼지와 어둠으로 가득하고 좀비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려옵니다. 재윤은 영주를 찾아 헤매고 마침내 콘크리트 조각 아래에 깔린 그녀를 발견합니다. 영주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재윤을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재윤은 영주를 업고 터널 밖으로 나옵니다. 일행들은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많은 좀비들이 터널 입구로 몰려오고 재윤은 일행들을 이끌고 수서역 안으로 뛰어듭니다. 대합실은 텅 비어있고 버려진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재윤은 영주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그녀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때 대합실 스크린에서는 긴급 재난 방송이 흘러나오고 정부가 생존자들을 위한 안전구역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재윤과 일행들은 방송에서 언급된 안전구역을 향하기 위해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 플랫폼에는 버려진 열차가 놓여 있고 재윤은 이 열차를 이용해 안전구역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열차는 고장난 상태이고 수많은 좀비들이 플랫폼으로 몰려옵니다. 재윤은 일행들과 함께 열차에 탑승하고 열차를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영주는 의식을 회복하고 재윤을 돕고 일행들은 힘을 합쳐 열차를 수리하고 마침내 열차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수많은 좀비 떼들이 열차에 달라붙고 열차는 좀비들을 매단 채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재윤은 운전석에서 열차를 조정하고 영주는 객실에서 좀비들과 싸웁니다. 일행들은 힘을 합쳐 좀비들을 막아내고 열차는 점점 속도를 높여 안전구역으로 향합니다. 열차는 스펙타클한 질주 끝에 안전구역에 드디어 도착하고 재윤과 일행들은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대의 눈빛에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차가 안전구역의 거대한 방벽 앞에 멈춰서자 재윤과 일행들은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낍니다. 안전구역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거대한 방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과연 이곳이 진정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윤은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영주는 안도감에 눈물을 글썽입니다. 인호는 안전구역의 방벽을 유심히 살피며 튼튼함을 확인하고 에런팍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며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오수정은 의료도구를 챙겨 영주의 상태를 확인하고 파울러는 묵묵히 주변을 경계합니다. 안전구역의 문이 열리고 재윤 일행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었습니다. 안전구역 내부는 예상과 달리 너무나 황폐한 모습입니다. 좌우는 부족하고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과 불신에 시달립니다. 재윤과 일행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안전구역의 지도자를 만나 외부 상황과 안전구역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지도자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수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지도자는 제윤 일행을 경계하며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을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안전구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제윤 일행에게 협조를 요청하지만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윤은 지도자의 태도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그들의 숨겨지는 의도를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에런 팍은 안전구역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안전구역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에런 팍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야. 곧 더 큰 위험이 닥칠 거야. 라며 안전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실험과 자원의 독점, 그리고 외부와의 비밀 거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안전구역의 지도자들이 좀비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무기화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으며 외부의 위험 세력과 결탁하여 안전구역을 이용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에런 팍은 재현에게 지도자들의 비밀 연구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실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제유는 에런 팍의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구역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행들과 함께 안전구역에 숨겨진 연구시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좀비 바이러스의 변이와 관련된 충격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는 좀비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무기화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유는 연구시설에서 발견된 실험 기록과 증거들을 확보하여 지도자의 음모를 폭로할 준비를 합니다. 한편 안전구역 내에서는 자원 부족과 지도자의 독재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윤과 일행들은 이들과 연대하여 안전구역의 진실을 폭로하고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전구역 내 방송국을 점거하여 지도자의 비리를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립니다. 영주는 방송을 통해 안전구역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재윤은 지도자의 음모를 폭로합니다. 방송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분노하고 재윤 일행과 함께 지도자들에게 맞서 싸우기를 결심합니다. 지도자는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자 폭력적인 진압에 나섭니다. 안전구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재윤과 일행들은 지도자의 사병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안전구역 내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혁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예상 시나리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 부탁드립니다.